지난 영상에서는 2019년을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을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0년은 쥐의 해죠. 해마다 그의 띠동물이 포함되는 영문으로 트렌드 키워드를 만들어온 전통에 따라 올해는 마이티 마이스로 정해졌는데요. 1942년에 만들어진 만화 마이티 마우스에서 착안해 힘센을 의미하는 마이티와 복수의 소비자, 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로 마우스의 복수형 마이스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멀티 페르소나입니다. 지금의 소비자는 매 순간 다른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마치 중국의 병건 배우가 가면을 순간순간 바꿔 쓰듯이 말이죠. 이런 가면을 학술적으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 성격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온순하던 사람이 정치 얘기에는 특정 정당의 열렬한 투사가 되기도 하고 평범한 주부가 BTS 얘기에 눈을 반짝거리는 아미로 바뀌는, 이렇게 직장과 퇴근 후의 정체성이 다르고 평소와 덕질할 때의 정체성이 다른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을 의미하죠. SNS 안에서도 취미나 관심사에 따라 여러 계정을 만들어서 다른 계정으로 옮길 때마다 가면을 바꿔 쓰듯 또 다른 자아를 보여줍니다. 멀티페르소나는 앞으로 소개될 여러 트렌드는 물론이고 최근의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만능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늘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왔지만 현대에 들어서 그 현상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 속에 진짜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의 모습을 나 자신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앞으로 멀티페르소나는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단계까지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AI 알고리즘이 나의 여러 취향들을 분석하고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업들은 SNS의 특성을 파악한 빅데이터를 통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겠죠. 역시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라스트 핏 이코노미입니다. 라스트 마일은 원래 사용수가 집행장으로 가는 마지막 거리를 뜻하는 말로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배송 순간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라스트 핏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첫째, 고객의 마지막 접점까지 편리한 배송으로 쇼핑의 번거로움을 해소해주는 배송의 라스트 핏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 배송을 넘어 퇴근이 늦은 이들을 위한 야간 배송, 생필품이지만 매번 챙기기 귀찮은 소비자들을 위한 정기 배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까지 최대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이동의 라스트 핏입니다. 과거의 인기 지역이 역세권이나 학세권이었다면 슬리퍼를 신고 갈 만큼 가까운 슬세권이나 편의점이 가까운 편세권과 같은 편리성을 중시하는 곳이 뜨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이동으로 자신의 발길이 닿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 당장 바로 여기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매나 경험의 모든 여정의 마지막을 만족스럽게 장식하는 구매 여정의 라스트 핏입니다. 구매한 제품의 상자를 개봉하는 소위 언박싱이나 하울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단순히 제품의 성능이나 디자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포장재와 프린팅 상태까지 중요해진 것이죠. 결국 라스트 핏 이코노미 시대의 핵심은 차별화된 서비스입니다. 배송 최적화, 시간 최적화, 경험 최적화 전략 모두 차별화가 주 무기가 되는 조건들이죠. 제품 자체의 성능만큼이나 소비자의 마지막 순간과 고객의 현관문을 먼저 잡는 자가 시장을 잡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페어 플레이어입니다. 공평하고 올바른 것에 대한 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사노동은 구성원 모두가 공평하게, 학생들은 주관식보다 객관식 시험, 조별 과제보다 개인 과제를 선호합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 임원들 연봉은 몇 %나 올랐나요? 최근 어느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젊은 직원에게 받은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동기나 직속 상사의 연봉 인상률보다 상무님 연봉 인상률을 더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이 질문 안에는 우리 회사의 평가 시스템은 공평한가에 대한 의심이 깔려 있는 거죠. 나와 임원의 연봉 인상률을 비교하면서 저 임원은 과연 연봉만큼 회사에 기여하고 있는가? 우리 회사는 내가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본다는 겁니다. 나이나 연공 서열과 같은 위계적 관계가 이제는 능력 기반의 수평적 관계로 대체되고 구매할 때도 상품 자체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의 선한 영향력을 중시합니다. 안전성은 물론 공정무역을 통해 수급된 원료 사용, 나아가 그 원료가 생산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까지도 세세하게 점검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불붙는 불매운동은 단순한 열기가 아니라 이러한 공평성, 선함, 효능감에 대한 열망이 표현된 것이죠. 공정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시대, 이제 기업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소비가 불러올 환경과 사회에 대한 영향력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스트리밍 라이프입니다. 스트리밍이란 흐른다는 뜻으로 인터넷에서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소설 등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콘텐츠 전송 방식을 말합니다. 콘텐츠를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순간에 필요한 서비스에 접속하고 소비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죠.
주목할 점은 콘텐츠에서 시작된 스트리밍이 이제 삶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 사면 10년을 사용했던 가전제품, 소파, 침대 등을 렌탈을 통해 수시로 바꿀 수 있고 나의 취향을 담은 상품들이 정기적으로 배달되죠. 의식주, 여가를 소비하는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사용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경험을 해보았는가가 인생의 풍요로움을 평가하는 새로운 척도가 된 것이죠. 더불어 스트리밍을 중단하고 싶은 소비자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계약 취소를 번거롭게 하는 것은 브랜드에 대한 기억만 나쁘게 만들 뿐인 거죠. 판매 중심에서 고객 관리 중심으로의 사고 전환이 절실할 때입니다. 다음은 초개인화 기술입니다.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해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니즈를 예측,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기업들이 개별 소비자에게 얼마나 세심하게 맞출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요. 예를 들면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가 개발한 디스커버리 위클리 선곡 서비스는 7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 각각을 위한 음원 목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 취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추천 알고리즘으로 내가 좋아할 노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스포티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기술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시작한 시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개인을 상황별로 구체화하고 더 자세히 접근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나를 찾아줘 소비자가 원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소비자의 데이터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 데이터를 얼마나 정교하게 분석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가늠될 것입니다. 다음은 팬슈머입니다. 직접 투자와 제조 과정에 참여해 상품이나 브랜드 또는 스타를 키워내고 싶어하는 이들을 말하는데요. 내가 키웠다는 뿌듯함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구매하지만 동시에 간섭과 견제도 하는 신종 소비자들입니다. 프로듀스 101은 투표 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탈락자들의 팬 260여 명이 제작진을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죠. 또 탈락자들로 구성된 가상의 그룹을 만들어 바이나인이라는 팀명의 로고까지 직접 제작해 1억 원을 모금한 후 자체 홍보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넷플릭스의 드라마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는 시청자들이 직접 스토리라인과 결말까지 바꿔버리는 혁신적인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팬덤을 구축했습니다. 소유와 경험을 넘어 이제는 관여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좋아하고 명분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이나 제품의 개발, 마케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서포터 활동 등이 팬슈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연예계도 마케팅도 정치도 비즈니스도 팬슈머 없이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고객과 함께를 넘어 고객에 의해 만들어지고 좌우되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열성적인 지지와 참여에 기업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특화 생존입니다. 우리 회사와 제품에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보다 확실하게 관심 있는 특정 고객에게 올인하는 전략입니다. 조그만 동네 가게로 시작해 디즈니월드에까지 입점한 레프티스는 왼손잡이만을 위한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인데요. 전체 인구의 10에서 15%에 불과한 왼손잡이들만을 공략한 것입니다. 오로지 신데렐라 한 사람에게만 맞는 유리구두처럼 단 한 명의 소비자에게만 정확히 들어맞는 확실한 시장을 만드는 거죠. 지금은 그냥 고객 만족이 아니라 초고객 만족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고객 만족도가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과정, 환상 가능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좁히고 줄이고 날을 세우는 기업 전략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8세대입니다. 한때는 노년으로 불리며 소비자로서의 존재감이 약했던 5060 베이비부머 세대가 신중년층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니어 모델 김칠도 씨는 27년간 순댓국집을 운영하다 60대에 무대를 시작했고요. 유튜브 채널 신방골 주부의 조성자 씨도 요리를 즐기던 5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에서 집밥 레시피를 올리는 유명 유튜버로 거듭났죠. 인생의 기승전결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전성기라는 이들을 58세대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58은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신노년층의 약자이면서 동시에 베이비부머를 대표하는 58년 개띠의 58을 의미합니다. 오랜 기간 매여있던 직장을 떠났지만 다시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하고 나이 들수록 매 순간이 소중하다며 활발한 여가 생활을 즐기죠. 58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일상의 행복과 편의를 높이는 상품이나 서비스입니다. 자신들만의 콘텐츠를 구축하면서 관련 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58세대가 시장의 활력소가 되겠지만 이들 역시 하나의 집단으로 묶기 어려울 만큼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닌 소비자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편리미엄입니다.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한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편리미엄이 뜨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기타 스마트 기기로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하는 스마트 오더나 마치 라디오처럼 귀로 들으며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오디오북, 쓰레기 버리기부터 우체국 대신 가기 등 소소하지만 직접 움직여야 하는 귀찮은 일들을 대신해주는 심부름 서비스,
단계가 복잡한 스킨케어 대신 적은 양으로도 피부 관리가 가능한 스킵케어 제품까지 많은 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1인 가구, 시간에 쫓기는 맞벌이 부부 등이 주된 소비층으로 소비자의 사소한 불편함에 집중하는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텐데요. 소비자가 원하는 편리를 잘 발굴해 이에 기반한 상품과 서비스 전략을 기획한다면 돈이 더 들더라도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있는 프리미엄 전략이 충분히 먹힐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업글인간입니다.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라.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개발형 인간, 업글인간이 그 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데요. 먼 미래보다 지금 당장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원하는 소확행의 신봉자들입니다. 이들이 개발 중인 영역은 3가지인데요. 힘들지만 즐거운 운동과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한 몸의 업그레이드,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개척하려는 취미의 업그레이드, 지적 세계를 확장해가는 지식의 업그레이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의지는 돈으로 사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건 애플리케이션 챌린저스, 온갖 취미 생활에 관한 강좌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 클래스 101, 책의 내용을 비롯해 책을 통해 생각해볼 만한 인사이트까지 친절하게 정리해주는 북튜버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것도 이런 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진화를 돕는 경험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기업들은 각각의 소비자들이 지닌 지향점을 파악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접점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나라 안팎의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2020년에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고 있고요. 피할 수 없는 위기와 불안이 도처에 존재하지만 척박한 환경에서도 꽃이 피는 것처럼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트렌드 코리아 2020이 문제의 힌트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 트렌드 미리 보기를 통해 내가 하는 일에 또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 개발로 부자 되는 한 해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엄마의 책장이었습니다.